우리 몸을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정도로 물은 인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장기일수록 더욱 그런데요. 뼈에도 물이 있다는 건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특히나 영유아기 아이들은 노인에 비해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체내 수분량이 점점 줄어들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체는 끊임없이 체외로 수분을 배출합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야 하는데요. 음식물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죠. 물을 자주 마시지 않을수록 갈증을 덜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를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땀으로 수분 배출이 잦은 여름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각종 증상들이 충분한 물 마시기로 해결될 수 있으니 여러분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면드려요. 하루에 얼마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1.5리터?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체중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질병이 없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은 1.5리터. 물론 여름철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하셔야겠죠. 또한 물이 득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해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중요한 물인데 좋은 물 드셔야죠. 건강한 물이란 우선 나쁜 성분이 없는 물,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있는 물, 우리 몸과 비슷한 물, 그리고 산소는 충분히 들어있고 소독을 위한 염소는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3가지 방식이 있죠. 이외에 지하수나 약수를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수돗물. 한국 수돗물 비교적 좋긴 해요. 하지만 주변에 수돗물을 바로 드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없으시죠. 보리차나 결명자 같은 걸 넣어서 끓여 드세요. 끓이면 비교적 균은 사멸하지만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바로 노후 수도관 때문이죠. 전국에 21년 이상 상수도관이 3분의 1이라는 사실. 교체 작업이 진행되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인 이유로 감당을 못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걸핏하면 붉은 수돗물 사건이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아요. 신관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요. 다들 아시죠? 환경호르몬의 대표 주자 비스페놀. 교체되는 상수도관들이 비스페놀 A가 용출되는 에폭시로 코팅된 사실 아시나요? 스테인리스 강철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장 싸니까 에폭시관을 쓰게 되죠.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녹물만 안 마시면 되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비스페놀의 대항마라고 할 또 다른 환경 호르몬이 바로 과부로화합물이죠. 정수장 여과로는 못 거른다고 하죠. 한국이 경제 선진국은 분명하지만 각종 허용 기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 항목 수도 적고 허용 범위도 널널하단 말이죠. 국가기관에서 괜찮다는데 뭘 그리 호들갑 떠냐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얼마나 책임과 배상을 다했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녹물은 보이기라도 하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 좋은 염소 소독. 한 번쯤 수돗물에서 냄새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시기에도 역한데 피부에도 좋을 리가 없겠죠. 요즘엔 제법 큰 생명체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수돗물 생수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죠. 편하고 좋은 물 있죠? 바로 일회용 생수죠.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고 오픈하면 한 번에 소진하면 안전하고, 하지만 가정에서 큰 병 쓰죠. 먹다 남은 건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생수는 따자마자 변질되기 시작하죠. 생수가 완전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엄연한 가공식품입니다. 당연히 썩지 말라고 방부제 처리도 해요. 국내의 생수 브랜드는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수원지는 겹친단 말이죠. 원수는 동일한데 브랜드가 다르고, 그래서 가격까지 천차만별. 이거 완전 우리 먹이는 거죠. 더구나 요즘엔 환경 생각한답시고 무라벨 제품이 유행이죠. 분별력 있는 소비 습관이 정말 필요할 듯 합니다. 일반 플라스틱 아니라 페트병만으로 매년 한국을 5번 덮을 수 있어요. 직사광선 피하라고 적혀 있지만 유통될 때 정말 그늘에 보관하던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한두 번 먹고 마시는 거라면, 기준 미달이라면 뭐 그냥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디 물이 그런가요? 생존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마시는데 소량이라도 그게 내 몸에 축적된다면,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하죠. 국내 정수기 보급률은
2022년 5월 기준 약 50%랍니다. 정수 방식에 따라 역삼투압, 중공사막, 그리고 압축 활성탄 방식으로 나뉘죠. 가장 일반적인 정수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이죠. 순수한 물이 오염된 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삼투압이에요. 역삼투압은 오염된 물에 압력을 가해 필터를 통과시켜 음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RO 필터를 통과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정수가 되죠. 해군사관학교 출신 친구가 알더라고요. 전시 상황에서 물이 없으면 바닷물을 이런 식으로 정수를 해서 마신다고 배웠다고 해요. 근데 이 물은 각종 미네랄이 전혀 없는 산성수라 평소에는 음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자, 한국의 먹는 물 기준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산성수 허용치가 굉장히 널널합니다. WHO 기준이 6.5에서 8.5인 반면에 한국은 5.5부터 시작하는군요. 이렇게 해도 나라가 괜찮다고 하니 웬 호들갑이냐 하실 건가요?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던 내용인데요. 산성비의 산도가 5.6,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물은 5. 아니 산성비도 안 맞으려고 피하는데 그보다 더 산성이 강한 물을 마시고 있으니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계속 마셔서 인체가 산성화되면 결국에는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위상을 높이고자 본격적으로 공급된 역삼투압 정수기. 수십 년간 사용한 그 결과는 암 발생률 급상승. 그리고 정수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수 양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몇 년 마시는 거라면 몰라도 평생을 마시는 물인데 수십 년간 폐수와 함께 피 같은 내 돈까지 버려진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중공사라는 가운데가 뚫린 미세한 실다와를 통과하는 방식이에요. 미네랄도 통과함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문제점은 해결이 됐지만 필터 수명이 짧은 게 흠입니다. 사용할수록 장점이 단점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네요. 그 밖에도 얼음만 나온 줄 알았는데 니켈도 떨어져 나오고 보기에도 역겨운 이물질도 덤으로 마시네요. 그런 물로 아기들 분유나 이유식도 만들고 했는데 다 먹고 나서 몇 년 지나서 100만 원 배상 판결. 기쁜 사람 없을 듯하네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고 되려 억울하다고 하질 않나. 사실 맞아요. 안 들킨 것뿐이지 업계 사정들은 다들 비슷할 테니까 말이죠. 정수기는 좋은 물,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물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소비자인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눈 가리고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는 게 아닐까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업도 생존을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찬찬히 뜯어보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아셨죠? 문제점은 알았으니 솔루션을 드려야 될 텐데요. 다음 영상 보시는 분들만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국내 가전 양축의 정수기 비교도 살짝 해놨으니 제발 광고나 디자인 보고 피 같은 돈 쓰시지 말길 바래요. 감사합니다.